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주말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요즘 백사장을 맨발로 걷는 게 허리에 좋다고 해서 주말엔 계속 바닷가에서 맨발로 걷고 있어요. 운동 효과도 있지만 땅과의 접촉을 통한 치유라고 해서 어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회사에서 주식 투자를 알려주고 있는 제 친구도 같이 가는데 자기가 운전도 해주고 저처럼 허리 안 아프려고 같이 운동을 하겠다고 가요. 그런데 저는 가서 회사 일이나 주식은 잠시 잊고 멍 때리기 하면서 머리를 좀 비우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주식 얘기를 해요. 카카오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까? 그럼 저는 또 습관적으로 대답을 해요.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한국정보통신 같은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크 통합 관련주들이 오르겠지. 줌 인터넷도 포함되겠다. 근데 월요일에 갭이 많이 뜨지 않을까? 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따로 모아놓고 보면서 기다리다가 저점에서 잡으면 되지. 10% 이상 갭이 뜬 종목들은 그냥 보내주고 그 이하로 뜨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아. 그런데도 계속 질문을 해서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해주다가 제가 저녁에 맛있는 바베큐를 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엔 말만 하고 실천을 못했는데 이번엔 꼭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우리 헤어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4종목 매매를 했는데요. 평소보다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눈여겨보던 종목들이 제가 원하는 자리에 와서 매수를 했고요. 2종목은 아직 매도를 안 해서 단타로 대응한 2종목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줌 인터넷인데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아마 이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이버처럼 큰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봉부터 보시면 최근에 연 저점 2660원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이런 건 항상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다시 일봉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6.34% 올랐고 지금 5일선과 10일선이 뭉쳐지고 21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죠. 다만 아침에 갭이 얼마나 뜰까가 문제인데 오늘 7% 정도 갭이 떴어요. 전 제 생각보다 좀 높게 떴다고 생각해서 밑에 매수 대기를 걸어 놓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왜 물건을 살 때 10,000원이면 안 사는데 9,900원이나 9,800원이면 왠지 9,000원대인 것 같아서 사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전 주식도 그렇게 많이 매수하는데요. 이 종목이 아침에 갭이 떠서 3,050원에서 시작하길래 2,990원에 5,000주 미리 매수대기를 걸어놨어요. 물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인데 잡히면 내 거고 안 잡히면 아쉽기는 하지만 미련을 갖지는 않아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7% 정도 갭이 뜨길래 마이너스 2% 조금 밑에 제가 매수하고 싶은 2,990원에 5,000주 미리 매수대기를 걸어 놓았는데 여기서 운 좋게 잘 체결이 되었고요. 이건 제가 늘 하는 매수 전략이죠. 이렇게 하면 매수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매수가 되면 마음이 진짜 편한 게 더 내려와서 어제 종가를 깨면 마이너스 5%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손절한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바로 치고 올라가길래 오늘 1차 VI가 3,350원이어서 그 몇 호가 밑에 50% 먼저 매도 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고 바로 VI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켜봤는데 조금 내려오는 척 하다가 바로 상한가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굳히지 않나 생각했는데 풀려서 내려왔다가 다시 상한가에 못 말고 또 내려오길래 일단 여기서 남은 물량의 50%를 또 매도하고 나머지는 쭉 지켜봤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힘을 다한 것 같아서 여기서 21선을 깰 때 전략 매도 처리했어요. 결국엔 좀 빠져서 종가 10.88%로 마감했죠. 이 종목은 오늘 단타로만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대명에너지 매매를 했는데요. 요즘 제 최애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수익 계좌에서 여기서 매수해서 20% 이상 수익을 잘 냈고요. 최근에 또 다시 내려오길래
10,000원대부터 모아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오전에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진짜 10,000원대까지 오길래 19,900원에 일단 천주 매수대기를 걸어 놓았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서 시가를 회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이 있어서 시가를 다시 깨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위에서 놀길래 그냥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수급이 들어오길래 저도 모르게 50% 매도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매도가 되었고요. 이게 수익률이 7%가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어제 종가를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위에서 놀길래 나머지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20,000원대 초반에 오면 다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대명에너지 매매하는 것도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늘 구사하는 매매 전략이에요. 이렇게 매매하면 항상 안전하게 수익을 잘 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솔루션이 제일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 회사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 업체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오픈소스 클라우드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죠. 엊그제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에 오늘 점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좀 쭉 흘러내리던 주가가 오늘 카카오 사태로 갑자기 튀어 올랐죠. 분봉을 보시면 주말 내내 기다렸다는 듯 장 시작부터 점상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잠시 풀렸다가 다시 말아 올려서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한국정보통신 좀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 조회 서비스 사업을 개발해서 시장에 진출한 온 오프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기업이죠. 제가 어제 줌 인터넷과 이 종목을 제일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봉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높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잠깐 망설이다가 매수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 종목은 최근에 애플페이 이슈로 아주 핫했었죠.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 1파동, 상승 2파동을 주고 이렇게 밑으로 좀 조정을 주다가 오늘 다시 카카오 이슈로 상한가에 보냈죠. 오늘 거래대금은 99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거의 갭을 띄우지도 않고 시작했는데 그냥 이렇게 쭉 밀어 올려서 11시 반도 되기 전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여기서 휴게소 자리가 보여서 매수를 할까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또 안 했더니 바로 멋있게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SBB 테크 좀 보겠습니다.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하모닉 감속기 양산업체로 오늘 코스닥에 상장했죠. 이달 초 일반 투자자 청약 결과 1657대 1,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도 16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하모닉 감속기는 제작과 설계가 까다로워서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 흥행의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거래대금은 1360억 넘게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공모가 12,400원 대비 92.7% 상승한 23,9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잠시 마이너스 12% 넘게 빠진 21,000원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바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떤 차트를 그려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WSI 좀 보겠습니다. 국내 척추 치료 관련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죠. M&A를 통한 신사업 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요. 200억 원의 투자금으로 제약이나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수 합병할 대상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GSMT를 인수해서 일회용 척추 내시경 카테타를 국산화해서 판매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산부인과 수술용 어시스트 로봇 사업도 추진하고 있죠.
일봉을 보시면 7월에서 8월까지는 이렇게 쭉 우상향 하다가 그 이후에 쭉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다시 돌려세우고 있죠. 다만 오늘 거래대금은 91억으로 좀 약했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3.7% 갭을 띄우고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한 이후에 갑자기 급등시켜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세노텍 좀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히토류 같은 광물 분쇄기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고 있죠. 세라믹 비드가 뭐냐면 세라믹과 구슬의 합성어로 광물이나 안료, 석회석 같은 소재를 분쇄하는 데 쓰이는 건데요. 다이아몬드 수준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잘 깨지지 않아서 광물을 분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 상한가에 간 건 2차 전지 나노화에 반드시 필요한 국내 유일의 히토류 세라믹 비드 생산 기업으로 알려지면서인데요. 2차 전지의 주요 구성품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의 생산 공정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서는 소재의 나노화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데 세라믹 비드를 이용하면 아주 작은 입자까지도 손쉽게 분리가 돼서 광물을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 5월에 호주 아이언 브릿지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에 히토류 관련주로 언급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또 8월에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로 시세를 이렇게 또 한 번 준 다음에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렸는데, 지난주에 산자부가 호주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협력한다는 소식에 급등했다가 오늘 다시 히토류 관련주로 상한가에 갔죠. 거래대금은 17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후 2시 반까지는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들어올려서 상한가에 보냈죠. 아마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리둥절했겠네요. 앞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좀 보겠습니다. 히토류 자석 대체 사용이 기대되는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넷 사업을 하고 있죠.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현재 히토류 자석의 85%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하죠. 일봉을 보시면 이 종목은 지난 7월부터 미중 갈등으로 인한 히토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엔 거래량 없이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오늘 같은 이슈로 상한가에 갔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8.49% 갭을 띄우고 별로 밑으로 빼지도 않고 15% 이상 올렸다가 좀 쭉 횡보하다가 여기서 상한가 찍었다가 밑에서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의 하락으로 우리 시장도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랜만에 힘을 냈죠.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에도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2219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5일선을 뛰어넘으면서 682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돌파 매매 위주로 하다가 저점 매수로 전략을 바꾸면서 손절도 없어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구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신데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추격 매수, 돌파 매매는 말만 주식 투자라고 하면서 게임처럼 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대명 에너지를 설명드린 이유가 단타로 들어갈 때도 저점에서 잘 잡아서 자신의 매수가에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오히려 스윙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도 SR처럼 매매해서 수익을 좀 편하게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